안녕하세요. 우리 선생님들, 원장님들 잘 지내셨죠? 네, 올해 우리 원장님들, 선생님들, 우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꼭 받아야 되는 필수 교육과 의무 교육 모두 받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오늘 저희는 원장 사전직무 교육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받아야 되는 필수 의무 교육을 어느 정도 받았는지 이렇게 제가 물어봤는데 예, 반 정도는 받았고 반은 받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이 필수 교육과 의무 교육이 특히 조임 같은 선생님들은 어디서 받아야 되는지 예, 그리고 얼마나 받아야 되는지 이게 모르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예, 우리가 이 교육은 몇 시간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교육을 받는다라면 집합으로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받아야 되는지 또 받는 기관은 어디서 받아야 되는지 네, 이런 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23년도에 우리가 보수교육을 받았던 선생님들은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은 받지 않아도 된다. 예, 수료증이 있으면 교육을 받은 거로 인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 맞물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육교직원이 받아야 되는 필수 의무 교육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 보육교직원의 의무 교육이 우리가 10종 세트라고 그래서 우리가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응급처치 교육, 아동학대에 관련된 교육, 장애인식 교육, 그 다음에 성폭력 예방 교육, 긴급지원 신고 의무 교육, 그 다음에 집단 시설 종사자 결핵 감염 예방 교육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학대라든가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에 관한 교육, 그 다음에 등하원 안전교육, 그 다음에 고농도 미세먼지 오존 대응 교육. 이거는 의무 교육입니다. 그리고 이 교육은 우리가 평가에서도 예, 평가 지표에도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꼭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근로자로서 받아야 되는 법정 의무 교육이 또 4종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그 다음에 퇴직연금 교육이 있습니다. 또 대상자별로 담당 업무를 맡았나 안 맡았느냐, 그 다음에 어린이집의 규모가 어떠냐에 따라서 받아야 되는 의무 교육이 우리가 9종 세트가 있습니다.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통학버스 안전 운행에 관한 교육. 그래서 우리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이라고 하죠. 예, 차량 운행을 하고 있는 곳은 예, 또 차량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은 받아야 되겠죠. 또 성명 건축물 안전관리 교육이 있습니다. 이걸 담당하는 사람만 받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방 안전 관리자. 이 관리하는 분이 받아야 되고 또 우리 어린이집에 승강기가 있는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가 장애 통합 어린이집이나 또 1층, 2층, 3층 요즘에 최근에 지어진 어린이집은 예, 2층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예, 승강기가 놓여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기를 관리하는 그런 교육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성교육 담당자가 받아야 되는 교육이 있습니다. 또 실내 공기질 관리 예, 담당하는 분 또 교육 받아야 되겠죠. 식품 위생에 관한 교육, 또 조리원이나 영양사들이 받아야 되는 위생교육 이렇게 해서 교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규모가 크거나 이런 경우에는 10종, 4종, 9종, 총 23종 교육을 모두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우리 굉장히 큰 100명 정도가 되는 그 어린이집의 원장님이 3월 달에 전화를 주셨어요. 교수님, 보육교직원 원장도 받아야 되는 이 필수 의무 교육이 제가 3일 동안 다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3월 달에. 네, 그래서 우리 이 교육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이상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받아야 되는지 몇 시간을 받아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육교직원을 위한 안전교육 시스템에 가면 예, 아주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저희가 꼭 받아야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꼭 받아야 되고요. 우리가 어린이집 안전공제에 가서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제가 어린이집 안전공제 교육 신청 바로 가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어린이집 안전공제에서 이 교육을 신청해서 받으시면 되고 2시간 받으면 됩니다. 이 교육을 받은 선생님은 이 보수교육 대상자일 때 보수교육 대상자일 때 이 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반면에 우리가 보수교육 때 이 교육을 받은 분, 보수교육 때 우리가 안전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육교직은 응급처치 교육이 있습니다. 이 교육은 우리 어린이 안전교육,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뭐 안전교육 이렇게 다른 말로도 바꿔서 말하는데 이 교육은 4시간을 받아야 됩니다. 이론 교육 2시간 받고 실습 2시간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교육은 어디서 받느냐? 어린이집 안전공제. 예, 어린이집 안전공제에 들어가서 저희가 교육 신청을 통해서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시에 신속하게 우리가 초동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응급상황 행동 요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 교육도 의무 교육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자 교육이 있습니다. 이 교육은 우리가 연 1회씩 1시간 이상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어디서 받느냐 하면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이 교육이 이 2개의 기관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이 들으면 될 것 같고요. 또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도 매년 우리가 1시간 이상 들어야 됩니다. 이 교육은 저도 다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들어가서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 인식 개선 이러닝 센터로 들어가서 이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 가입을 하고요. 네, 그래서 로그인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교육을 들어야 수료증을 여러분들이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 장애인 개발원 장애 인식 개선 이러닝 센터에 가서 교육을 신청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성폭력 예방 교육이 있습니다. 이것도 연일에 우리가 1시간 이상 꼭 들어야 되고요. 신규 임용이 된 교사들은 임용 후에 2개월 이내에 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우리가 예방교육 통합관리 실적 등에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성가족부 예방교육 통합관리 교육자료실에 가서 이 교육을 들으시면 됩니다. 강의라든가 시청각 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육을 다양한 방법으로 들을 수 있으니까 교육을 들으시면 됩니다. 긴급지원 신고 의무자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보육교직원이 받아야 되고요. 이것도 연일에 1시간 이상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어린이집 안전공제에서 교육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또 우리가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감염 예방교육이 있습니다. 이것도 모든 보육교직원이 연 1회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결핵에 관련된 교육이겠죠. 그래서 이 교육은 우리가 대한결핵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대한결핵협회에 바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시고 교육을 들으시면 됩니다. 이 교육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종사자 모두가 받아야 되는 교육이라 이게 지금 여러분들 신청해서 들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핵협회 사이버연수원에 들어가서 사이버연수원 바로 가기 들어가서 여러분들 교육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및 신고 의무에 관한 교육이 있습니다. 이것도 모든 보육교직원이 연 1회 1시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육 같은 경우에는 중앙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이라고 있습니다. 중앙장애인 인권익 옹호기관. 그래서 이 기관에 들어가서 바로 교육 신청을 하시면 교육을 들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기관에 가서 교육 신청을 해서 온라인 교육을 들으셔도 됩니다. 등하원 안전교육이 있습니다. 이 등하원 안전교육도 모든 보육교직원이 연 1회 이상 우리가 건강안전 평가지표 건강안전 그 영역에서 반드시 이 교육은 받아야 되는 거로 그리고 받은 교육 수료증을 우리가 첨부를 해놔야 되겠죠. 어린이집 안전공제에 가서 교육 신청을 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또 고농도 미세먼지 오존 대응 교육이 있습니다. 모든 보육교직원이 연 1회 이상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이 교육도 어린이집 안전공제에 가서 여러분들이 교육 신청을 해서 교육을 들으시면 됩니다. 이 교육 같은 경우에는 공제의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을 이수할 경우에는 가르만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근로자인 경우에 받아야 되는 법정 의무교육 4종 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교육 저도 받습니다. 네, 연일에 1시간 이상 받아야 되고요. 이 교육은 어린이집 안전공제에 가서 바로 교육 신청을 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 있죠. 근로자라면 모두 들어야 되는 교육입니다. 이것도 모든 직원들이 모두 받아야 되는, 그래서 연 1회 이상 받아야 되고요. 어린이집 안전공제에 가서 교육 신청을 해도 되고요.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에 가서 이 교육을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있습니다. 이것도 근로자 모두, 사업주뿐만 아니라 모두 연 1회 이상, 우리가 1시간 이상 들으면 됩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에서 이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퇴직연금 교육이 있습니다. 이 근로자라면 우리가 퇴직연금 교육을 받아야 되죠. 이 교육은 우리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이 교육을 들으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교육을 신청하시고 교육을 들으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대상자별, 담당 업무를 맡았느냐, 맡지 않았느냐, 또 규모가 어떻냐에 따라서 받아야 되는 의무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규모가 작거나 또는 대상자가 아니면 받지 않아도 되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놀이시설이 되어 있는 또는 바깥 놀이시설이 되어 있는 이런 경우에는 2년에 1회 2년에 1회 한 번씩 받으면 되고요. 이 교육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에 들어가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바로가기가 있으니까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으시면 되겠죠. 또 어린이 통합버스 안전교육이 있습니다. 우리가 등하원 지도하고는 다르죠. 등하원 지도는 모든 보육교직원이 연 1회 이상 해마다 들어야 되는 거고, 자, 어린이 통합버스 안전교육은 담당자만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통합버스를 운영하는 어린이집일 경우에 우리가 동순자, 우리가 아이들만 차량 운행을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동승 보호자가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 우리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통학버스를 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이거는 도로교통공단에 가서 도로교통공단 통합민원 있습니다. 그 바로 가서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성면 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이 있습니다. 자, 이 교육은 우리가 19년 보수교육 이수자는 홀수년마다, 그리고 20년 보수교육 이수자는 짝수년마다 이제 이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가 2년마다 4시간 이상 이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2년마다. 그래서 이 교육을 우리가 받을 때는 여러분들이 보면 어린이 성명 관측물 보수교육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집합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받으시면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보면 이게 설치 비분이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우리가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이 있습니다. 네,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같은 경우에는 선임된, 우리가 소방관리자로 선임된 이런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2년에 한 번씩 받으면 됩니다. 네, 우리가 신규 교육인 경우에는 우리가 임용이 선임이 된 경우에 6개월 이내에 우리가 받아야 되죠. 8시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또 굉장히 긴 시간을 받아야 되겠죠. 한국소방안전원에 가서 이 교육을 여러분들 신청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담당 관리자가 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한국 승강기 안전관리공단에 가서 우리가 승강기 교육센터가 있습니다. 신청해서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영유아 성교육 담당자 교육이 있죠. 우리 어린이집은 성교육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성교육을 맡고 있는 담당자 선생님이 이 교육을 연 1회 우리 교육을 받으면 되겠고요. 이거는 중앙육아종합제한센터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실내 공기질 관리자 교육이 있습니다. 실내 공기질 관리자도 우리가 신규 교육은 1년 이내에 받아야 되고 이제 보수 교육은 3년마다 우리가 한 번씩 받으시면 됩니다. 환경부에 들어가서 환경보전협회, 환경보전협회라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입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50인 이상, 50인 이상 집단 급식을 하는 우리는 어린이집에 50명이 넘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매년 1회 이상 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식품안전협회에 들어가서 온라인 식품위생교육 이거를 신청을 해서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조리원 영양사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50명 이상인 어린이집에 해당이 되는데요. 연 1회 이상, 연 1회에 우리가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것도 한국조리사협회 중앙회, 그래서 온라인 위생교육을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대상자만 받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보육교직원이 받아야 되는 우리가 의무 필수 교육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안전교육을 이렇게 해마다 받아야 되는 교육이 있고 또 담당 업무에 따라서 받아야 되는 교육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교육을 하는 목적은 우리 보육교직원이 안전의식을 좀 제고하고 또 안전 역량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한,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끔 예방하기 위해서 이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안전은 예방이 우선입니다. 보육교직원이 관련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교육을 이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디서 교육을 받아야 될지, 몇 시간을 받아야 될지 이미 제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그 기관에 들어가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서 우리가 교육을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 직무에 또 이렇게 받아야 되는 필수 의무 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 힘들겠지만 받아주시면 되고요. 참고로 우리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은 여러분들 안전공제나 또는 중앙육아지원센터에서 하는 우리가 교육을 받으셔도 되고, 보수교육에서 받았다라면 우리가 수료증을 첨부해 놓으면 우리가 교육을 받은 거로 인정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 늘 제가 응원하고요. 화이팅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